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과거 10대 유망주로는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아스날에 합류하고 리버풀에선 무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선발로 나서기도 하는 등 전성기를 보냈지만 잦은 구설수로 내리막을 걸으며 전임의 길을 걸은 악동 저메인 페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저메인 페넌트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윙어로 과거 레알 마드리드가 주목했을 정도의 호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과거 상당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마약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우범지대로 악명이 높은 노팅엄 공공주택 단지에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목숨에 큰 위협을 받았을 정도로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며 상처가 가득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축구로 이를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축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페넌트는 노츠카운티 유스팀에 입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샘 엘러다이스 감독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덧 영국 축구가 주목하는 유망주에 등극하게 되죠. 따라서 1999년 유망주에 주목하던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당시 10대 선수 역대 최고액인 200만 파운드를 들여 15살밖에 되지 않은 페넌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페넌트는 토트넘으로부터 제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지 그레이엄 감독을 싫어해 아스날행을 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급박하게 이뤄진 이 이적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오로지 아버지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하루아침에 신속하게 진행된 이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페넌트는 많은 기대를 받으며 아스날에 입단하게 되는데 낯선 런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10대 선수 중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유망주라는 타이틀로 인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점차 적응에 성공하며 유소년 팀에서 본인이 주축이 되어 FA 유스컵 2연패를 이끄는 등 잠재성을 터뜨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2003년 시즌 막판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통해 리그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스날의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데뷔전 해트트릭을 달성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당 경기에서 페넌트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사우스햄튼전에서 선발로 뛸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들과 파티에 가서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선발 명단에 너무나도 뜬금없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망신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다고 합니다. 뱃속에 보드카가 울렁거려 최악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었으며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났었다고 하죠. 다행히도 이는 들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경기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아스날의 49경기 연속 무패란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페넌트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페넌트의 경우 자신이 기량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군경기에 나가지 못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그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경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를 전전하기 시작하면서 아스날 소속으로는 리그 12경기 단 3골만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0405 시즌 후반기에 임대를 떠난 버밍엄에서 마침내 자신의 포텐을 제대로 터뜨리게 되는데요. 우선 그는 버밍엄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2005년 1월 23일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30일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채 버밍엄으로 복귀했으며 경기장에서도 이것을 차고 뛰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페넌트는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빚었지만 당시 스티브 브루스 감독과 구단주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그에게 꾸준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인지 훗날 페넌트는 본인의 커리어 중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뽑아냈던 감독으로 스티브 브루스를 꼽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버밍엄에서의 생활에 만족한 그는 완전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추며 2005년 아스날을 떠나 약 50억 원의 버밍엄으로 완전 이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넌트는 버밍엄에 완전히 합류한 후 많은 공포를 쌓진 못했지만 버밍엄이 치르는 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는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극심한 빈공에 시달리며 4시즌 만에 강등되고 말았죠. 그러자 많은 클럽이 페넌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그 중에는 레알 마드리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페넌트는 리버풀로 향했습니다. 그가 리버풀로 이적한 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습니다. 페넌트의 말에 따르면 리버풀과 경기를 하고 있던 도중 제라드가 갑자기 본인에게 오더니 에이전트가 누구냐고 물어봤고 그에게 에이전트의 이름을 말하자 제라드가 수소문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적이 성사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페넌트는 사실 베니테스 감독이 최우선 순위로 원하던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베니테스가 가장 원했던 선수는 다니 알베스로 그 영입이 아주 근접했으나 모종 이유로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듯 리버풀에 합류하게 된 페넌트는 리버풀의 우측면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공격진은 다른 빅4 클럽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시즌에 이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며 가성비 넘치는 활약을 펼치면서 리버풀은 상위권 수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선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넌트는 활약을 인정받아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날 그는 리버풀 선발 스쿼드 내에서 아기르, 마스체라노에 이은 세 번째로 어린 선수였습니다. 비록 해당 경기에서 리버풀은 밀란에게 1대2 패배를 당했지만 제라드와 페넌트만큼은 리버풀의 공격을 주도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페넌트는 밀란의 풀백인 얀 쿨롭스키를 속히 탈탈 털어버렸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죠. 이렇듯 최절정의 폼을 보여주면서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될 것이란 큰 기대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맥클라렌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며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것은 U21 대표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페넌트는 오늘날 내가 선수로 뛰고 있다면 분명히 조국을 위해 뛰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내비추면서도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가 국가를 대표할 이미지와 맞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성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페넌트는 07-08 시즌 초반에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가며 잠시나마 리버풀이 1위에 등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물론 시즌 초반의 폼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면서 결국 베니테스 감독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페넌트는 이전부터 베니테스 감독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베니테스가 자신에게 끊임없는 전술적인 제한을 걸어 제 플레이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니테스는 지속적으로 그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변환하기를 원했지만 페넌트는 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을 유지하길 원했다고 하죠. 이처럼 튀는 성격을 가진 페넌트와 조직력을 매우 강조하는 베니테스의 지도 성향이 맞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지루하고 반복적인 훈련 패턴에 신물이 난 그는 팀을 떠날 준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접근해 왔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 윙어진이 초토화된 상황이라 직전감을 찾고 있었고 보드진이 페넌트가 아주 적절한 대치자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적료 합의까지 봤다고 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후안디 라모스 감독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영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고 보드진이 그를 달래느라 결국 이적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9년 1월 포츠머스로 반년간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렸고 리버풀에게도 새로운 제안을 받지 못하며 그대로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페넌트는 스페인의 스타일과 잘 맞을 것이라는 에이전트의 말에 설득을 당해 레알 사라고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본인을 스타처럼 대우하는 사라고사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며 준수한 활약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사라고사 지역의 무료함을 느껴 휴일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가 유흥을 즐기고 오는 경우가 잦아졌고 2주 동안 3번이나 훈련에 늦기도 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결국 2010년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날 스토크시티로 급히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과거 자신이 뛰었던 버밍엄과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자 스토크시티의 팬들은 그의 완전 영입을 요구했는데요. 그렇게 2010년 12월 약 30억 원의 스토크시티에 완전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페넌트는 유로파리그와 리그에서 꾸준히 중용받으며 준수한 어시스트 능력을 보였으나 2012년 4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8주간의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토니 플리스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2011년 10월 3개월간 2부의 울버햄튼으로 단기 임대 보내졌는데요. 갑작스런 이 부행에 의문을 표하는 팬들이 많았으나 이는 오로지 페넌트가 내린 선택으로 자신의 집과 가까우면서 축구 인프라도 괜찮고 잉글랜드 U21 시절의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폼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의 장소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15경기 무득점이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스토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무적 신세가 되었지만 토니 플리스에 이어 스토크의 지휘봉을 잡은 마크 휴즈는 자신이 구사하려는 아기자기한 축구에 그가 새로운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방출되었던 그와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휴즈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면서 2014년 1월 고작 반년 만에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고작 31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이후서부터 페넌트는 내리막을 걸으며 전임맨의 행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싱가포르, 잉글랜드 7부 리그를 거쳤으며 2017년 조용히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페넌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감안했을 때 자신이 쌓은 커리어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가정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일찍 도덕 개념을 깨달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아쉬움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회한이 담긴 말과 달리 현재까지도 사생활적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저메인 페넌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